얘들아, 이번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범죄의 성립 조건은 하나, 둘,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범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이미 첫 번째 단계가 성립한다는 거고, 세 번째 단계의 판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이미 다 성립을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특히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에 단독으로 한 문제가 배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자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한 행위와 정당한 방위, 이거를 구분하기를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정당한 행위라는 건 정당한 행위라 함은 법에, 법령에 어떤 행동이 정당한 행위인지, 상황에 맞는 행동인지 법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범인의 뭐 팔을 이렇게 살짝 꺾을 수도 있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라는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경찰의 행동은 법에 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특히 법에는, 우리 법에는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 자, 현행범이란 건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들통이 나서 거기서 체포되는 사람을 현행범 체포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현행범의 체포는 우리 법에서는 경찰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사례는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자, 소매치기야라고 누가 이제 소리친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막 뛰어가서 그 소매치기를 잡다가 벽에 밀쳐서 그 사람의 이제 팔목을 꺾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몸에 뭐 상처가 났다. 자, 몸에 상처가 난 건 분명히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을 하지만, 자, 이때 이 사람의 행동이 위법한지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일반인으로 현행범을 체포하니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위법성이 조각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당 행위는 먼저 첫 번째, 법령에 나와 있는 행동인데, 특히나 우리 수능에서는 현행범 체포는 일반인도 하는 그런 상황이 제시가 됐었고, 이런 상황이 제시되면 정당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또 다른 정당 행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 자, 업무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의사가 큰 수술을 해서 어떤 사람의 배를 가르고 그 배를 꼬맸죠. 몸에 상해를 입힌 거죠. 하지만 몸에 상해가 났다는 것은 구성요건, 사람의 몸에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이건 바로 의사가 업무로 인한 행위였기 때문에 의사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냐면 소방관의 행동. 어떤 집에 불이 나서 소방관이 그 집에 들어가서 불을 끄는 과정에서 너무 급하게 들어가다가 그 집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깨뜨렸어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킨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소방관의 그런 행동이 위법한 건가? 라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이 행동은 정당한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업무로 인한 행위 이런 것들이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기타 사회상 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우리 법에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거면 판사님이 판단에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해 주기도 합니다. 특히 수능에서는 요 법령에 의한 행동과 업무에 관련된 행동, 요런 것들이
것들이 정당행위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정당방위. 정당한 행위라 함은 법령, 업무로 인한 행위고, 자, 정당방위.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정당방위. 자, 스포츠 격투기에서 A와 B가 막 싸웠어요. 가끔 막 피 흘리고 다치고 이렇게 하죠. 자, 분명히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격투기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야? 이거 스포츠 격투기를 위법한 건가? 라고 판단해 본다면 그거는 바로 미안해요. 요 스포츠 격투기도 여기에 넣어야 되겠네. 미안. 업무에 관련된 행위다. 이것도. 자, 정당방위라 하면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내가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막 갑자기 와가지고 나를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내가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치거나 그 사람을 밀치거나 그 사람을 뭐 땅에 이렇게 뭐 밀어뜨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게 뭘까요? 이런 건 정당방위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방위라는 거는 나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절대 정당방위는 적극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 나를 때리러 왔을 때 뭐야 이 사람 그래도 어디 죽어가라 라고 너무 적극적으로 때리는 거는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어하는 걸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당방위. 자기, 나 또는 타인의 부당하게 법익이 침해당했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를 막 때리고 이러는 거 나의 부당한 법익이 침해된 거죠. 법익은 법적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두 번째 조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 현재 부당한 침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정당방위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이거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정당방위는 어떤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정당방위라고 하는구나라는 거. 예를 들어 시험에 나왔던 사례. 집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 막 칼을 들고서 돈 내놔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도둑이 칼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던 막 물건이 뭐 있는가 봤더니 옆에 막 물건이 이제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게 있어서 다 그 칼을 들고 있던 도둑이랑 싸웠어요. 그러다가 도둑을 한 대 쳐서 뭐 때렸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때리면 이것도 정당방위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당방위. 자, 세 번째,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굉장히 티가 나는데 여기 피한다라는 상황이에요. 피한다라는 상황. 자,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시험에 나온 사례인데 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막 그런 거 많죠. 큰 개가 갑자기 나한테 쫓아오더니 나를 막 물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옆에 어떤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일반 주택가에. 그래서 그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자, 주거침입이에요.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 허락도 받고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면 이거는 주거침입이겠죠. 구성요건에 해당해요. 근데 위법한가? 근데 이 사람이 그 무서운 개를 피하려고 이 집에 들어왔네. 그러면 이거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지금 나에게 처해진 긴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침입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이것은 바로 긴급피난 사유에 해당돼서 역시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법익이 침해됐을 때 자, 이거를 피하기 위한 행위다. 그리고 이게 역시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적지 않았지만 사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사례를 잘 메모를 해둬야만 나중에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긴급피난. 자, 네 번째, 자구행위. 이 자구행위라는 단어에도 역시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구하기 위한 행동. 이 말인즉슨 자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도망을 갔어요. 돈을 띄어먹고 아주 내가 5천만 원 어떻게 라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공항에 갔다가 이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려는 상황을 딱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비행기가 5분 10분 뒤에 출발하려고 하고 이 친구가 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하게 되면 내가 돈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하겠다 당연히. 그쵸? 근데 주변을 돌아봤는데 경찰도 없어요. 지금 빨리 신고해도 늦게 올 테고. 자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을 갑자기 공항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경찰을 지금 부르려고 찾아도 주변에 없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도착하는 시간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자구행위나 함은 바로 뭐냐면 나의 침해된 법이 정해진 절차, 경찰을 부르고 뭐 재판을 회부하고 이런 절차, 법정 절차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어려운 이런 상황, 갑자기 맞닥뜨린 상황, 그리고 나의 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법이 정해진 절차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 자신의 청구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로 그 돈 띄어먹고 도망가려는 친구를 막 뛰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눕혀서 막 팔을 뭐 살짝 꺾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옆으로 밀친다던가 이러면 다칠 수도 있겠죠. 뭐 이 과정에서 뭐 그 상대방 돈 띄어먹고 간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 그럴 때는 이제 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자구행위로 조각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4개의 단어에는 각각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주어진 예시랑 잘 엮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피해자의 승낙. 자 피해자의 승낙. 자 내가 범죄 지금 가해자로 범죄자로 몰릴 판인데 피해자가 승낙했다.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을까? 자 이런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례를 해볼게요. 자 우리 옆집 아줌마가 자 내가 여기 있는데 자전거가 없어. 근데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아이고 학생 자전거 필요하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지금 서울 가가지고 이 자전거 안 쓰거든. 저기 우리 집 여기 앞에 자전거 세워놨으니까 내 비번도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학생 이거 자전거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와서 나한테 말 안 해도 돼. 필요할 땐 언제라도 자전거 타. 자 이때 이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얘가 맞다 저 아줌마가 나 자전거 타라 그래서 한번 타볼까? 라고 지나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오더니 학생 이거 학생 자전거 맞아? 이거 아니지. 내가 알기로 이거 이 집 아줌마 아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 자 남의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거 구성요건 해당성 절도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하마터면 내가 범죄자가 되고 이 아줌마가 피해자가 될 뻔했죠. 하마터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니에요. 이거 이 아줌마가 원래는 피해자, 범죄의 피해자가 될 뻔한 아줌마. 저 아주머님이 저랑 되게 친한데 항상 이거 아줌마 없어도 필요하면 타라고 이미 승낙하셨거든요. 그래서 타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경우 남의 자전거를 탄 행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한가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아주머니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라는 상황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렇게 쉬운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포인트를 지어준다면 이 5가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나다 또는 뭐 가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문을 만든 다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 정당 행위, 정당한 행위, 법에 의한 거, 업무에 의한 거 다 일반적인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 단정은 판사님이 판단하는 거고 정당 방위, 나를 방어하기 위한 건데 적극적인 공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을 이렇게
방위라는 명목으로 도둑을 때려서 죽인 사람이 있는데 정당방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당방위는 부당한 법익 침해가 있을 때, 이 적정한 수준에서 방위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긴급피난 여기 피한다. 현재 위급한 상황을 피한다라는 포인트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자구행위, 자신의 청구권. 저 사람 돈 받으면, 저 사람이 도망가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 쟤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구행위를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조각된다라는 거. 피해자의 승낙, 내가 이렇게 물건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미리 승낙하는 경우는 이게 범죄가 성립되지 않죠. 그런데 얘들아, 이런 거, 시험에 이런 게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야, 우리 친구 둘이 있는데, 자,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빠 지갑에, 항상 우리 아빠 지갑에 100만 원 정도씩 있거든?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빠 지갑에 있는 거 100만 원 좀 꺼내가지고 나 좀 주라. 내가 너 한 10만 원 띄워줄게. 자, 이때 그래? 내가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얘가 지금 승낙한 거죠. 얘랑 아빠가 피해자인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범죄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범죄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절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범죄 성립과 그리고 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성 조각사유, 책임 감경 사유에 대해서 배워봤고,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 파트는 정말 난이도가 높게 수능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배정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신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자, 꼼꼼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